여러분, 마운자로를 투약하게 되면 살은 빠지지만 제가 느끼기에 10명에 4명 정도는 작은 부작용부터 경우에 따라 큰 부작용을 체감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소화불량, 더부룩함부터 심한 경우 설사, 만성두통, 무기력감과 우울감, 그리고 면역 문제와 여선질환 등도 드물지만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초기에는 소화질환이 있었거든요. 저도 어찌 보면 4명에 속하죠. 그래서 오늘은 마운자로 투약 후 부작용이 체감될 경우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하면 좋을지 진료실 실제 사례들을 각색해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인 점으로 지금 당장은 체감은 안 되더라도 용량을 올렸을 때 확 체감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러니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 전부 메모해 두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15년차 연세의원 대표원장 박성원입니다. 오늘은 마운자로 투약 후 느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 사례입니다. 마운자로 지금 7.5mg으로 증량해 있는데요. 매일 설사하고 있습니다. 야간 응급실에도 5번이나 갔는데요. 다시 5mg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5mg 용량은 아직 그 환자분 몸에 과한 용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운자로에서 흔히 말하는 위장관 부작용은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며 완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설사 탈수로 야간 응급실 방문, 그것도 5번 정도면 이거는 이전 용량을 조금 더 유지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마운자로는 유지와 지속성을 1위로 둬야 건강한 채로 많이 뺄 수 있습니다. 간혹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도 같이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원칙적으로는 동시 투약이 가능은 하지만 서로 반대되는 약을 같이 쓰는 것은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운자로 효과도 떨어지고 잘못하면 위장통이나 설사가 오히려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용량을 오래 유지하기보단 마운자로 단계를 다운그레이드 하는 게 더 나은 방향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마운자로 투약부터 하루 종일 계속 기분이 나쁘고 우울해요. 즉 무기력감과 우울감입니다. 의외로 이걸 느끼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요. 먼저 우리 몸은 급격히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면 뇌의 보상 시스템이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먹는 행위가 차지하던 보상 비중이 아주 낮아진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갑자기 식욕이 억제되면 인생 전체의 즐거움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쾌감 자극의 빈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 뇌가 아직 적응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욕이 떨어지고 무기력감, 우울감이 크게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체중 감소는 단순히 지방만 줄이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호르몬 환경을 바꾸는데요. 특히 코티솔, 렙틴, 그렐린 같은 호르몬 균형이 크게 흔들릴 수 있고 그로 인해 기분 저하, 피로감, 무기력으로 체감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역시 약 자체의 문제는 아니니 이럴 경우 급격히 식사량을 줄이지 말고 포만감 보상 회로를 다시 늘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중증 우울증일 것 같다 그러면 투약을 일시 중단하면 해결되는 문제이니 꼭 담당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세 번째 사례는 만성 두통입니다. 마운자로 맞고 나서부터 머리가 계속 아파요. 타이레놀 계속 복용해도 되나요? 이렇게 간혹 물어보시는데요.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저혈당이 먼저 있을 수 있겠죠? 원래부터 혈당이 낮은 경우 저혈당으로 인한 두통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원래부터 정상이었더라도 몸이 급성 저혈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잘못된 습관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운자로 투약 이후 그냥 끼니 자체를 전부 걸렀다거나 식단의 탄수화물을 전부 빼버렸다 등인데요. 만약 이 두 경우가 맞다면 두통, 어지러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탈수와 전해질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마운자로 투약 후 음식뿐만 아니라 물 섭취까지 줄어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실제 마운자로 투약 중 하루에 생수 300ml도 안 마시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만약 설사까지 하게 되면 탈수가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 깨끗한 생수를 꼭 주기적으로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타이레놀 복용의 경우는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건 큰 문제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통이 계속되는데 그때마다 타이레놀로 해결한다고 하면 그건 좋은 대응이 아닙니다. 결론은 혹시 잘못된 식습관이 있는지 꼭 함께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면역 저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급격히 체내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면 편평사막이
대상포진, 헤르페스 등 면역성 바이러스 질환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면역력을 얼른 늘려야 하는데요. 꾸준히 영양제부터 시작해서 충분한 수면과 수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너무 증상이 심해졌다면 역시 잠시 단약을 한 뒤 회복에 우선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몸이 다시 좋아지면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다시 투약을 이어가면 됩니다. 5번째, 여성질환 쪽입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생리과다나 생리불순을 겪기도 하는데요. 물론 마흔자루가 자궁이나 난소를 직접 건드리거나 영향을 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체중과 에너지 상태가 급격히 바뀌면서 몸이 생존 우선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생존에 필요한 걸 제외하고는 다 후순위로 넘어가 버린다는 건데요. 그래서 여성질환이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폐경에 가까워지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부작용으로 보긴 조금 어렵긴 하지만 폐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이 줄면서 지방 구조가 바뀔 수 있어요. 피하 지방보다 복부 내장 지방 비중이 늘어 살이 더 잘 안 빠질 수 있다는 뜻이죠. 오늘은 이렇게 마흔자루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마흔자루는 까다롭다는 FDA를 통과한 연 21% 체중 감량이 검증된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저도 부작용을 겪어봤지만 일주일 이상 안 갔습니다. 부작용을 낮추는 방법도 많고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적어주시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박성원 대표원장이었습니다.